탄핵 의결을 했다 그러면 맨날 여론조사 돌리면 자평 여론조사에서 80%, 90% 가까이 탄핵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박근혜 때도 여론조사가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 여론에 휩쓸려서 판결을 하게 돼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때는 헌법재판관에 최소한 3명은 반대였다라고 확실하게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헌법소장이 그만두고 나서 박한철이 8명밖에 없을 때 확실하게 3명이 반대하면 5명 찬성해도 끝나는 거거든. 안 되는 거거든. 그런데 결과를 보세요. 8명 전원 탄핵으로 가잖아. 이게 헌법재판관들이에요. 이번에도 그러지 말란 법이 없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 당하면 일단 몇 달간은 대통령이 없는 상태가 되고,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결국은 대통령 탄핵 쪽으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대통령이 파면돼요. 그리고 나서 2달 있다가 새 대통령 뽑아야 되거든요. 그럼 그때까지 이재명이가 감옥에 가거나 조국이가 감옥에 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조국이는 혹시 감옥에 갈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재명이는 그때까지는 감옥에 안 가요. 1심에서 유죄가 나도 항소심이 있고 대법이 있고 제1야당 대표고 170석 가까운 국회의원을 지 마음대로 막 손짓 하나로 움직이는 걸 어떻게 감옥에 보내요. 사법부가. 유죄를 때려도 법정 구속을 못 시킨다고. 그럼 그때까지 이재명이는 살아있는 거잖아. 그런 상태에서 선고가 치러져. 그러면 우리 쪽은 한동훈이 아니라 한동훈의 할애비가 나와도 이길 수가 없어요. 완전히 자유우파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는 이재명이가 문재인이보다도 더 쉽게 권력 탈취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시대가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 문재인 때는 절반쯤 망가졌어요. 그걸 우리가 어쨌든 광화문 국민혁명을 통해서 끌어내리고 정권 교체를 했잖아요. 정권 탈환을 했잖아. 이재명이가 5년간 만약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문재인이가 망가뜨린, 절반쯤 망가뜨린 거 완전히 다 망가뜨릴 겁니다. 완전히 망가뜨릴 거예요. 아주 철면피한 자고, 뻔뻔하게 이를 데 없는 자고, 그리고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자기 때문에 문재인보다 훨씬 더 사악한 자죠. 이런 자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돼서 5년간 어떤 짓을 할 거냐. 되게 예상해 볼 수 있어요. 북한한테는 완전히 납작 엎드릴 거고, 북한이 하자는 대로 할 거예요. 중국이 하자는 대로 할 거예요. 중국 대사 그 국장급도 안 되는 그자 앞에서 이러고서 10분 가까이 훈계를 들은 게 이재명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별명이 리짜이밍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국 하자는 대로 할 거라고. 북한 하자는 대로 할 거라고. 우리 군 안보 시스템 완전히 무너질 거예요. 9.19보다 더 심한 조약을 남북 간에 맺을 거예요. 근데 막을 방법이 없어. 국회는 170석, 192석의 좌파가 장악하고 있지, 대통령은 이재명이지. 하루에도 여러 수십 개의 악법들을 만들어내면 대통령이 계속해서 공표할 거란 말이에요. 한미관계는 완전히 파탄 날 거고, 지금 안 그래도 막 죽창가 들고 친일 선동하고 있는 저자들이 정권을 잡으면 한일 관계는 그 다음 날로 끝나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더 심각한 것은 이번에 25만 원 같은 거 있잖아요. 이자가 그걸 한 번으로 끝내겠어요? 문재인이가 5년 동안에 400조 국가빚을 써갖고 퍼날랐는데,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면 한 1000조 가까이 국가빚 얻어서 뿌릴 것 같아요. 그럼 뭐 베네수엘라가 따로 없지. 우리 완전히 거덜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그동안에 이재명이나 조국이나 문재인이가 했던 행태와 주장을 가지고 추론을 해보자면 대개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 그렇게 우리가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출발이 국회에서의 대통령 탄핵이야.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재명이건 조국이건 대통령 되기 전에 감옥부터 가야 돼. 그러니까 정상적으로는 자기들이 먼저 죽을 것 같으니까 비정상적인 방법. 대통령 탄핵해서 끌어내리고 대통령 선거를 당겨서 자기들이 감옥 가기 전에 대통령이 되겠다. 이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걸 하기 위해서 대통령 탄핵 쪽으로 분위기를 쫙 모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좌파단체들이 촛불 들고 윤석열 탄핵을 슬로건으로 해서 프래카드 들고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첫 출발이 뭐냐? 그 첫 출발이 해병대 특검법이에요. 그 첫 출발이. 대통령이 외압을 가해서 수사에 영향을 줘가지고 임성근이라는 자를 구명하려고 했다. 더구나 그 고약하게도 그 구명 압력에 김건희 여사가 있다. 이 프레임이거든. 그건 다 팩트가 아닙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우선 경찰 수사를 통해서도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됐고, 공수처가 수사 결과를 곧 발표하겠지만 뭐 그런 게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도 이 자들이 특검을 하면 그게 뭐 무슨 특검이건,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이건, 뭐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검이건, 일단 특검으로 누군가가 임명이 되면 그러면 그 특검은 자기도 성과를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감찰관도 박근혜 대통령한테 대들었거든. 일단 그 자리에서 지가 살려면. 또 박근혜 대통령 특검할 때 대통령이 2명 중에 1명을 선택했는데 그게 박영수잖아요. 박영수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가 아니에요. 안철수 당에서 추천한 특검 후보야.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그래도 더불어민주당 추천보다는 안철수 당이 추천하는 사람이 좀 낫겠지 생각하고 박영수를 선택한 거예요. 근데 막상 보세요. 그 박영수가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뭐 대법원장이 추천하면 좀 나을 거야.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정치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순진한 얘기예요. 예, 중고등학생만 돼도 그 정도 순진하지 않아. 초딩 수준의 생각이에요. 제가 보기에. 일단 이 특검이나 프레임에 들어가면 안 돼. 지금 제가 2달째 그걸 떠들고 있는데 여전히 한동훈이는 그
제3자 특검 이거 갖고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 눈에는 한동훈이가 진짜 막 그 연못 옆에서 노는 어린애처럼 보인다니까. 그런 위기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난 8월 15일 광화문 국민혁명을 했어요. 이게 더 이상 손 놓고 있을 수 없다. 아무리 국민의힘이 광화문 태극기 애국 세력을 손절한다고 그러고 자유파 유튜브를 구글하고 매도를 해도 국민의힘 때문에 우리가 이거 한 거 아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3년은 우리 자유파가 정권 재창출할 수 있고, 그래야 저 종북주사파와 확실하게 싸워서 종북주사파를 척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국민의힘이 아무리 양이 안 차고 미워도 국민의힘 때문에 해야 될 일을 안 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으로 다시 추스리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8월 15일 광화문에 갔더니 한 10만 명 모였더라고요. 그 땡볕에 경찰 추산 2만이라고 발표가 됐는데, 제가 광화문에 우리 국민혁명은 하나 빠지지 않고 다 나가서 취재하고 그랬잖아요. 제 그런 취재 경험으로 비춰보면 최소 10만 정도는 광화문에 모였어요. 그 땡볕에, 그 염천에. 왜 그렇게 모였겠어요? 국민의힘을 믿고 한동훈이 잘해주겠지라고 생각하면 그 정도로 안 보여요. 지금 국민의힘 믿을 수 없고 한동훈이 믿을 수 없고 너무 위험하니까. 근데 대통령은 지켜야 되겠으니까. 그래서 다시 떨쳐 일어난 거거든요. 아까 아미고가 나서서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고 그러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자유파 진영이 2년 전에 대통령 선거 이기고 난 다음에